안녕하세요. 제가 박정희의 독일 차관 사기 사건에 관해서 1, 2부로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제가 몇 가지 보충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하다 보니까 말 실수를 하고 넘어간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장면 정보고 최초의 독일 차관을 조이는 사람이 독일의 수상이 아니라 독일 외상이에요. 근데 제가 외상을 수상으로 잘못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962년 2월부터 4월까지 독일 근로자 연수하는 거 있죠. 근로자 연수 가는 거. 이제 우리나라 기술자 60명이 이제 독일로 연수 갔는데, 그게 이제 제가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 안 드렸어요. 독일로 연수 간 근로자들이 누구냐면, 장차 쌍용 양해 공장을, 쌍용 시멘트 공장을 지어서 그것을 이제 공장을 운영하려면 독일의 현지에 가서 비슷한 공장에 가서 연수를 받아야죠. 받아가지고 그 기술을 배워야 이제 우리나라 독일에서 지어준 쌍용 양해 공장을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영하는 기술자 60명이 간 것 같아요. 그 후로 이제 그런 기조를 밟아가지고 나중에 탄광에 갈 때도, 탄광에 광부들이 갈 때도 역시 기술 연수생 자격으로 이렇게 갔죠. 그리고 이제 또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배경훈의 사기극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독일에 실제 있었던 근로자들, 간호원들을 인터뷰한 기사가 있어요. 어디 보니까 있는데, 거기서 기사에서 이제 막 이렇게 여자들을 띄워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독일 가서 막 그렇게 간호원 했다고 하는 얘기의 전체적인 흐름이 뭐냐면, 그때 우리 월급을 담보로 해서 그렇게 한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취재를 해서 띄운 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70년 전에 갔다고 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제 얘기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잘못됐더라고요. 근데 70년 전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71년, 72년, 70년 뭐 이렇게 간 여자들을 이제 등장시켜서 인터뷰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70년에 갔던, 71년에 갔던 61년으로부터 10년 후에 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10년 후에 간 사람들 월급을 담보로 차관을 얻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건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이나 저 정도의 수준에서 보면 그건 참 말도 안 되는 유치찬란한 사기극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만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박정희를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번에 당선시킨 국회의원이 한 103명인가 100명 되잖아요. 이 사람들을 당선시키는 그 많은 유권자들이 그런 걸 포함해서 박정희를 영웅이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만 똑똑하다고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지금도 103명인가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정서를 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앞으로 국정을 논할 텐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게 참 유치찬란한 얘기죠.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똑똑한 국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 멍청한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박정희 보고 영웅이라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난장판을 부리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무슨 바로 뭐 갔다가 국회 문 때려부시고 들어놓아가지고 악쓰던 우리나라 아주 이쁜 척 하는 여자 알죠? 누군지 국회의원. 이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표를 찍은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그런 멍청한 사람들이 찍은 거 아니오. 근데 이게 참, 이런 멍청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우리가 참 답답한데, 그렇다고 여러분이나 나는 너무 똑똑한 체할 필요 없어. 왜냐면 그런 국민들 하나도 깨우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은 우리는 뭐 했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학문이라고 하는 건요, 저 혼자만 알고 가만히 저 혼자 하고 딴 사람들 멍청이 짓하는 거 씩 보고 웃고 난 똑똑하니까 괜찮아.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아니죠. 우리 이 세상에 나와서 우리가 나올 때 다 그렇게 멍청했어요. 전혀 이런 세상에 대한 지식, 의식 세계가 없는 아이로 아주 깨끗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머릿속에다 주워 담은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영위하면서 모든 지식을 다 주워 담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지식 주워 담은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 같은 지식을 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지식을 담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다 훌륭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처럼 이런 거 다 판단하실 줄 알고, 또 혹시 그동안에 관심이 없어서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 얘기 들으면 저는 말이 맞구나 하는 동의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나는요 상당히 무식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뭐 정상적으로 학교를 못 다녔어요. 거의 뭐 대학 가서 대학 졸업장도 없고 있다는 게 결국은 대학원에 가서 똑같이 공부하고 석사과정 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공부하고, 딴 사람들은 졸업장 받았지만 난 수료증밖에 못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난 학사 번호가 없으니까. 그 내가 얼마나 무학력자고 상당히 무식합니까? 그런데도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학을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얻은 지식은 반드시 이 세상에다 내놓고 가야 돼요. 저 혼자 탁 잘난 척하고 남들 하는 거 다 비웃고 씩씩 웃다가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지식이 그냥 땅에 묻히잖아요.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유학을 가고 뭐 별짓을 다 하고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으면 뭔 소용 있는 거예요. 저 혼자 난 박사야 하고 뭐 이러고 살아가지고 세상이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이것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지식은 과감히 이 세상에다 내놓고 여러분하고 같이 논의하고 이걸 확산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 어떤 신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식한 놈이 내가 제대로 된 학사 자격증 하나 안 가진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학사 자격증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뭐냐면 조금은 알든 많이 알든 이 옳은 거는 옳고 틀린 거는 틀리다고 세상에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내야 돼요. 동의를.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아마 이 강의 듣고 저 새끼 개 뼈다귀 같은 놈이네 저거. 뭐 제대로 무슨 얘기 들어보니까 뭐 유학을 간 것도 아니고 무슨 학사증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지가 뭐 잘났다고 왜 와서 떠들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내가 잘났다고 떠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럼 그런 거 가지고 이 세상을 변천시키고 개정하는 데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 노력을 하는 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제 말에 동의한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학사증이나 박사학위, 석사학위 이것만 믿고 괜히 혼자 씩 웃지 말고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데 전 인류의 어떤 학문적 이바지하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전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상당히 힘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박정희 얘기만 자꾸 해서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테마를 박정희의 사기극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박정희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박정희가 제가 종합해서 이렇게 본다면 1961년도에 거기 소득에 갔다 와서요, 아무런 발표도 안 했어요. 뭐 차관을 해도 왔느니 뭐 이런 얘기 일절 안 하고 있다가 중간쯤 돼서 거의 박정희가 18년 동안 집권하는 동안에 제 생각에 한 10년 이상 된 후에 이 백영원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박정희는 이제 침묵했죠. 가만히 듣고도 긴 척도 아닌 척도.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지가 차관을 얻어봤으면 그 당시 바로 가서 내가 정말 눈물로 흘려서 어떻게 독일 가가지고 얼마의 차관을 얻었다 썼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그게 장면 정부의 업적이지 제 거가 아니거든. 그 장면 정부에서 다 만들어 놓은 걸 지가 가서 사인만 하고 갔으니까, 그거 떠들어봤자 장면 정부라는 걸 그때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 테니까 그 해봐야 제 얼굴에다 침 뱉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했겠지.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자기 PR 시대라고 하잖아요. 자기 박정희 선전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되니까 이제는 해도 되겠다 이제 했을 것이고, 그 바탕에는 어떤 게 있냐면, 박정희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신문화연구원이라고 세웠죠. 그 정신문화연구원의 강사라는 사람들이요,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울렸다 웃겼다 할 수 있는 아주 능수능란한 스피치를 구사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들여다 더 훈련시켜가지고 박정희 영웅화 교육을 시킨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전국에 가서요, 물론 방송에도 그 사람들이 숱하게 나왔죠. 나와서 연설을 하고 그랬는데, 전국에 가서 청중들 모여놓고 강연을 하면 그
그 사람들이 진짜 그 청중을 울렸다 웃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뇌당했죠. 그 세뇌당해서 박정희가 그 거짓말에 자신을 가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여파를 타고 백영훈이가 나서가지고 이제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제 그게 하나의 서독 그 차관을 얻어다가 굶어 죽어가는 우리 국민을 먹여 살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요, 그 서독 차관을 데려다가 어떻게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돈을 뜯어먹고 살았을까요? 그걸 진짜 차관을 얻어왔다면 그 차관을 가지고 뭐 미국에서 뭐 옥수수를 사왔다든지 쌀을 사왔다든지 쓴 대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쓴 명목이. 하다못해 가정에서 가계부를 써도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돈 가져오면 이 돈 가지고 뭐 했다는 게. 근데 서독 차관을 얻었다 국민을 먹여 살렸다고만 하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먹여 살렸다고 하는 얘기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나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은 고스란히 쌍용 시멘트 그 건설 차관으로 왔고, 제가 그 쌍용 시멘트 갔다 온 얘기를 했는데, 그때 돈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그 대학에 다니는 친구가 나는 뭐 정식 대학생도 아니지만 저하고 같이 그 고향에 가서 노가다를 하면 충분히 얼마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정말 이 어디 어깨가 다 벗어지게 무슨 지기도 지고요. 별 노동을 다 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기억에 생생한 게 그 청원석이라고 있는 그 18만 평인가 하는 그 산 자체가 그 시멘트 가루가 90% 정도가 거의 돌가루거든요. 그 청원석이 나와요. 그 청원석을 빻아가지고 그걸로 시멘트를 만드는 거예요. 청원석이 좋아야 그 시멘트 질이 좋은 거야. 그런데 그 청원석을 산에서 파서 실어다니는데 뭐가 실어다니냐면 내가 생전 처음 본 트럭이 아마 한 10대 이상은 되는 것 같은 뭐 계속 실어다가 시멘트 빻는 그 크라시아? 거기다가 부어요. 그 돌덩어리를 보통 얼마큼씩 부냐면, 제 생각에 뭐 거의 50cm, 50cm 정도는 그런 되는 막 짱돌을 실어다가 차에다가 그 크라시아는 컨베이어 벨트 거기다 부으면 이게 저절로 달로 움직여가지고 크라시아에 가서 다 부서져가지고 여러분 보시는 그 시멘트 가루가 되죠. 그런데 그 자동차가요. 나는 우리나라 차가 어떻습니까? 보통 운전대가 있고 조수대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때 본 차는 조수대가 없어요. 운전대만 하나 이렇게 반만 있으니까 얼마나 웃겨요, 차가. 근데 그게 무슨 차냐고 그랬더니 독일에서 그 차까지 다 보내줬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차로 완전히 청원석을 실어다 부어가지고 나오는 그 공장 설비 일체가 독일에서 다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박정희가 1961년 11월 8일 날 가가지고 13일 날 최종 조이는 자관 계약서가 바로 쌍용 시멘트 1차 공장 건설 자금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박정희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돈을 얻어온 것처럼 갖다 우리 국민을 다 먹여 살렸다고 이런 사기를 그냥 아이고 내가 정말 이거 어떻게 할 길이 없네. 그런 사기를 우리가 당하고, 내가 당한 건 난 안 당해. 난 그런 거 보면 금방 알아. 거짓말이라는 거 아는데,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박정희를 그냥 영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표를 찍어대가지고, 얼마나 못된 국회의원들을 뽑았습니까, 여러분이. 그래가지고, 국회가 난장판 되고, 나라가 지금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잖아요. 그 박정희 사기극만 아니었으면요,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했을까요? 그리고, 남북 관계도 굉장히 좋아졌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한테 끌려다니지도 안 하고요. 이게 정말 우리가 박정희한테 박정희 일당한테 사기당한 바람에 우리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 손실을 무슨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잘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지 하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국제정치하고 연관된 그런 사건들이 거의 다 박정희하고 관련 있다고 생각하면 분통이 터질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